그날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짐짝처럼 내쫓았습니다. 1년 전 딸과 사위는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힘들게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가 이제 효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저는 평생 일궈온 마포의 백반집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의 화려한 아파트는 제게 감옥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전화하실 때는 조심해 주세요.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엄마가 만든 반찬은 냄새가 너무 배. 며칠 전 사위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마포 빌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사갈 집 구했어. 내일 이삿짐 센터 올 거야. 그리고 저는 짐짝처럼 쫓겨났습니다. 저는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고맙다는 의미로 식사 한번 대접할게. 중요한 발표도 할 것이니 너희 시댁 식구들까지 다 같이 나오거라. 약속 장소는 용인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사위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며 저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태블릿을 꺼내 그들의 비열한 계획이 담긴 녹취록과 은행 이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했고 사위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직장을 잃었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포로 돌아와 낡은 백반집 간판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돈보다 소중한 사람들의 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몇 달 후 딸과 사위가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마포의 옥상에 올라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새끼들.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나요? 여러분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말씀드린 제 인생의 큰 실수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백반집 엄마 손밥상은 제게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낡은 빌라 1층. 제가 30년을 넘게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 덕분에 제게는 빌라 한 채가 남았고 저는 그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 서윤이와 사위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힘들게 장사하며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가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사위도 제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여기 엄마 손밥상에서 우리 단골들 밥 해주는 게 낙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서 편하게 쉬겠니? 그랬더니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 넓은데 엄마 방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손주도 봐주시고 편하게 쉬면서 몸도 챙기세요. 사위는 딸의 말에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니, 염리동 빌라 세금 문제도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산 관리 문제도 저희가 전문가들 고용해서 다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저희한테 와서 몸만 편히 쉬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했던 저였기에
그들의 제안이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백반집을 정리하고 빌라를 새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짐을 꾸려 그들의 차를 타고 용인의 화려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딸과 사위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저는 그들의 효도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효도라고 부르던 것이 사실은 저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들어온 용인 아파트는 겉보기엔 천국 같았습니다. 넓은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숲, 최신식 가전제품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하루는 제가 마포에 살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정희야. 나 여기 와서 잘 지내고 있어. 응? 괜찮아, 괜찮아. 내가 뭐 힘들게 있겠니? 그때였습니다. 사위 현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전화하실 때는 좀 조심해 주세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현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주변에서 저희 집 얘기 많이 합니다. 어머니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희 얘기하고 다니시면 저희가 좀 곤란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그들의 체면을 위한 전시장이었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화도 마음대로 걸지 못했습니다. 또 하루는 손주에게 백반집 시절 제 방식대로 밥을 먹여주려 했습니다. 숟가락에 김치와 밥을 올려주자 딸 서윤이가 달려와 제 손을 막았습니다. 엄마, 요즘엔 이렇게 안 해. 애들 알아서 먹게 놔둬야지. 그리고 왜 김치를 이렇게 많이 줘? 우리 손주, 할미가 해주는 김치 좋아하는데. 왜 그래? 엄마, 여기가 무슨 백반집이야?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먹여. 엄마가 만든 음식은 냄새가 너무 배.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정성으로 만들었던 음식과 저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저는 성공한 사위 덕에 호강하는 장모님이었지만 저는 그저 그들의 화려한 집에 갇힌 전시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엄마 방식대로 해선 안 돼. 그들의 경멸 섞인 눈빛을 보며 저는 겉으로는 분노했지만 속으로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래,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가진 진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왔는지 너희는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무지에 저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날, 저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손밥상 시절, 저의 유일한 낙이었던 라디오 드라마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위 현우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니 사위는 태블릿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마포에 있는 빌라 말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게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를 경멸하던 그들의 눈빛에 처음으로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모른 척 숨겨두었던 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야,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괜히 푼돈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저를 바보 취급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기 편하게 명의를 저희 쪽으로 이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런 복잡한 건 아무것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점점 저를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내 재산을 가져가고 싶으냐? 아니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전부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전문가들도 고용해서 어머니 재산이 불어나도록 관리해 드릴게요. 됐어, 현우야. 너희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제가 가진 전부를 빼앗아 갈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제 대답을 들은 사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고 제 옆에 서 있던 딸 서윤이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가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엄마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욕심을 보며 제가 평생 지켜왔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 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됐어, 현우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제가 그들에게 단호히 선을 그은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넓은 아파트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어제 저녁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냥 그 짐들 밖에 내놔. 어차피 오늘 내일은 안 갈 거잖아. 괜찮겠어? 나중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뭐라고 하긴. 그럼 지가 알아서 짐 싸서 나가든지. 아빠, 그냥 우리 편할 대로 하자니까? 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짐 나가다 우리 편할 대로. 그들의 대화는 제가 더 이상 이 집의 가족이 아님을 그저 언제든 내쫓을 수 있는 짐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스트잇을 떼어냈습니다. 거기에는 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갈 집 구했어. 내일 이삿짐 센터 올 거야. 어젯밤의 대화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갈 집, 내일 이삿짐 센터. 그들의 계획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 있던 모든 짐들이 거대한 종이 상자에 담겨 문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매직으로 엄마 짐이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그 상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모은 삶의 흔적들과 제가 힘들게 지켜왔던 마포의 작은 건물들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들의 효도라는 거짓말에 속아 제가 꾸려왔던 소박한 짐들이 이제는 쫓겨난 저의 신세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저의 존재가 아닌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가진 진정한 삶의 지혜와 강인함입니다. 제 인생이 담긴 짐상자 3개가 덩그러니 남겨진 아파트 현관.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오래전에 끊겨 있었고 1년간 용돈으로 받았던 돈도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한심한 신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인의 거리 풍경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비웃는 것만 같은 화려한 건물들을 지나치다 저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빈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끼익하고 택시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오자 60대 중반의 택시 기사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아세요? 어이구, 그럼요. 엄마 손밥상 사장님 아니세요? 제가 예전에 마포 염리동에서 택시 몰 때 사장님네 밥 먹으러 자주 갔는데 그새 가게 문 닫으셨다고 해서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기억해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동시에 제 초라한 신세에 비참함이 뒤섞였습니다. 아이고, 기사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저를... 제가 사람 얼굴은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사장님,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짐도 없이...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사님. 그냥 잠시 바람 쐴 겸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저 마포로 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모셔다 드려야지요.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포로 향하는 길, 저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엄마 손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돈보다 소중한 정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내게는 있구나. 저는 택시 기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제가 가진 진정한 재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정과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기댈 곳이 남아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마포 염리동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빌라와 그 1층에 있던 엄마 손밥상 간판을 보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그곳,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지만 저는 그 낡은 간판을 보며 과거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사장님 평생 일하신 곳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나오셨어요? 저는 쫓겨났다는 비참한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잠깐 들른 거야. 기사님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건네고 빌라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곳은 낡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빌라 건물에서 50대 중반의 남성이 나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정숙희 사장님 아니십니까?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시고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는 제가 오래전부터 거래해온 부동산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 소장님. 제가 좀 급하게 왔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재개발 건 때문에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소장님은 제게 재개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이미 제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장님, 그 일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요. 저는 마포빌라에 대한 사위의 욕심과 저를 쫓아낸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소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다 있습니까?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사장님께는 아직 저와 이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소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장님의 말에 용기를 얻고 잃어버렸던 제 삶을 되찾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저는 제 삶의 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마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쫓겨났던 비참함은 사라지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사위 이현우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괜찮으십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서윤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다시 저를 불러들여 제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일 것입니다. 현우야, 내가 지금 나한테 할 말은 그게 아닐 텐데.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서윤이가. 사위는 계속해서 딸을 핑계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됐어, 현우야. 너희는 내가 짐 싸서 나갈 때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부동산 소장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저를 쫓아냈다는 증거,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께 지난 1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위가 저를 무시하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모든 계획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녹취록, 문자 기록,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을 응징할 겁니다. 이 사건은 돈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생겼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사이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과 만나고 돌아온 저를 반겨준 것은 낯선 사람의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제가 마포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옛 친구들이 백반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저를 발견한 그들의 눈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잘 산다더니 이게 뭐야? 친구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꾹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알고 왔니? 야, 마포가 좁은 동네냐? 내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지. 근데 이게 다 뭐야? 짐도 없이. 저는 친구들에게 지난 1년간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탐욕에 대해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은 분노하며 흥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짐승 같은 것들이 다 있어? 지들만 잘 살겠다고 엄마를 내쫓아? 정수가, 울지 마.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친구들이 있잖아. 우리가 힘이 되어 줄게. 친구들은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사위와 딸의 거짓된 효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이렇게 와주니까 정말 힘이 난다. 당연하지, 정수가. 너도 우리한테 평생 밥 해주면서 다 해줬잖아. 이제 우리가 너한테 해줄게.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실컷 먹고 힘내. 친구들은 저를 이끌고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백반집 간판 아래서 우리는 30년 전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지난 세월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정수가,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너는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친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옛 친구들의 따뜻한 정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야. 잘 지내고 있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나 너한테 화난 거 없어. 오히려 너희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단다. 고맙다는 의미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사위는 제 뜻밖의 제안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괜찮고 말고 중요한 발표도 할 것이니 너희 시댁 식구들까지 다 같이 나오거라. 네, 시댁이요? 그래. 내 딸아이가 시집가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위와 딸을 두었는지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이니까 모두 모여서 이야기 나누자꾸나. 저는 용인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효도 감사 모임이라는 명분 아래 저는 복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사위는 제 말에 불안해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모두 모아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임 당일 한정식 집의 화려한 방에 모두 모였습니다. 사돈 내외는 아이고 사돈. 이렇게 좋은 곳에서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위 현우와 딸 서윤이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사돈어른, 사돈댁.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은 제게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희 아들놈이 장모님을 잘 모셔서
이 정도는 당연하지요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현우가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서 말입니다. 서윤이가 시집을 아주 잘 갔습니다. 사돈의 말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효자 노릇이라.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며 곧 그들이 무너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 차를 한 잔씩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자, 모두들.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위와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제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돈댁 식구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 저는 한껏 긴장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모두들. 제가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사위는 저의 말을 가로막으며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현우야, 조용히 하거라.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사위는 제 말에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제가 빌라 명의를 저희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머니께서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사위의 거짓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돈과 사돈댁 식구들은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치매라니, 현우야. 사돈 어른들 앞에서 참 듣기 좋은 말이구나.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태블릿을 스피커에 연결하자 사위와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그냥 그 짐들밖에 내놔. 어차피 오늘 내일은 안 갈 거잖아. 괜찮겠어? 나중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 텐데. 뭐라고 하긴. 그럼 지가 알아서 짐 싸서 나가든지. 아빠, 그냥 우리 편할 대로 하자니까? 녹취록이 재생되자 사위와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계획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사위가 제 빌라의 월세를 몰래 가로챈 정황이 담긴 은행 이체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사돈어른, 사돈댁. 제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한 일입니다. 사돈 내외는 경악하며 사위와 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사위는 제게 달려들어 태블릿을 끄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를 막아섰습니다. 현우야, 너의 죄는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비열한 계획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태블릿으로 증거물을 보여주자 사위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돈 내외와 다른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예상했기에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모두에게 제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난 때문에 겪었던 모욕과 서름을 말입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딸아이 학부모회에서도 백반집 아줌마라고 무시당했고 내 딸은 엄마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게 하라는 멸시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 딸만큼은 체면을 지키고 살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억척같이 백반집을 운영하며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낡은 빌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로 또 다른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사위와 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평생의 경험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읽어냈습니다. 현우야, 서윤아, 너희는 내가 가진 돈과 재산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모든 재산은 내가 평생의 지혜와 경험으로 읽어낸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촌스럽다는 말 한마디에 내 음식을 버렸고 체면 때문에 내 친구들과의 만남도 막았다. 나는 너희에게 돈과 함께 존경과 사랑을 바랐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고 치매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저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며 제가 가진 재산이 단순한 재물이 아닌 제 삶의 지혜와 노력의 산물임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으로 평가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적을 깨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것 좀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위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눈이 커지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빌라 서류다.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그동안 모은 재산 목록이다. 내가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내쫓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사위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내외도 서류를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돈? 사돈 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 제가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백반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낡은 빌라를 샀고 그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로 또 다른 상가 건물 2채를 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넣어둔 예금과 주식 통장도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사위는 제게 달려들어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돈과 재산에만 눈이 멀어 저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지혜와 강인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쫓아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함께 저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제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폭탄 선언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사위 현우와 딸 서윤이는 충격을 넘어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부를 가졌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사위 현우는
테이블 밑으로 숨겨져 있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진심이 아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나한테 할 말은 그게 아닐 텐데.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이유가 없단다. 너는 나를 속였고, 나를 모욕했고, 나를 버렸다. 내가 나한테 한 모든 행동이 이 결과로 돌아온 것뿐이야. 제 단호한 말에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딸 서윤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딸의 눈물은 사위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제가 가진 부를 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고통과 비참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윤아, 너도 내게 똑같은 짓을 했단다. 내 남편이 하자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른 것도 내게 짐이라고 했던 것도 너였어. 엄마, 내가, 엉엉.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딸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딸 서윤이는 저의 진심 어린 말에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 현우는 무릎을 꿇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현우야.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것은 효도가 아니었단다. 너희는 그저 내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효도를 가장했을 뿐이야. 나는 너희에게 돈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랐단다. 딸은 제 말에 더욱 오열했습니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단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너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어. 그리고 나를 쫓아냈지. 이제 너희가 내게 효도할 기회는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어. 사위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가라, 현우야. 그리고 서윤아. 이제 너희 힘으로 진짜 삶을 살아라. 저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사돈 내외와 다른 친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어른, 사돈댁. 제 딸과 사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이 사는 아파트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용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위와 딸은 제 말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내고 돈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가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가 내게 줬던 고통과 모욕, 나는 평생 잊지 않으마. 그리고 너희도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가 스스로에게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거라.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마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떠나온 뒤 한정식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저의 폭로에 경악했고 사위와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치매라고 거짓말했던 사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참한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사위 현우의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님, 그 소문 들었어? 장모님을 쫓아냈다는 그 소문. 설마 김 팀장님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사위는 저와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 회사에까지 알려지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체면과 명예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팀 회의 시간, 사위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발표를 시작했지만 팀원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 팀장님, 장모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부모님을 그렇게 내쫓고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소문이 다 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김 팀장님을 믿고 프로젝트를 맡기겠습니까? 상사의 차가운 질책에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회사에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저는 마포로 돌아온 뒤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 서윤이는 남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이 자신의 탐욕과 무지 때문에 벌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를 속이고 돈을 탐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회사에 버틸 수 없었고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예와 권위를 모두 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으며 복수심에 찬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용인에서의 복수를 마치고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모든 재산 관리를 위임했습니다. 사위와 딸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다시 마포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빌라 1층. 예전에는 엄마 손밥상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게 한쪽 벽에 엄마 손밥상이라는 작은 간판을 다시 걸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왜 다시 거세요? 가게 주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제가 평생을 바친 곳이라서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낡은 간판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간판을 닦는 제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낡은 건물이 저에게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거창한 음식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정말 돌아오셨네요. 제가 사장님 보고 싶어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아세요?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여기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한을 조금씩 털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따뜻한 정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살 것입니다. 이곳은 저에게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낡은 간판을 다시 걸고 텅 빈 가게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시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돌아오셨네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30년 전 매일 점심마다 제 백반집을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사장님 밥이 그리웠다고요. 제가 잠시 멀리 다녀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 손밥상 사장님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과 믿음만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매일 와서 밥 먹었는데 사장님 백밥 먹고 힘내서 공부해서 지금 변호사가 됐어요. 제게 인사를 건네는 젊은 남자는 30년 전 제 백반집에서 밥을 먹으며 꿈을 키웠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똑똑한 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됐구나. 정말 대견하다. 정말 고맙다. 저는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밥은 예전이랑 똑같네요. 엄마가 해준 밥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살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찾아와 준 이들에게 저는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 삶의 터전입니다. 며칠 뒤 제게 가장 소중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딸 서윤이었습니다. 딸은 용인의 화려한 아파트에 살 때와는 다른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옷 대신 낡은 티셔츠를 입고 화려한 화장 대신 핏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우리가 쫓겨났어.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났고 용인의 아파트에서도 나왔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 엄마, 우리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어. 엄마를 돈으로만 봤던 우리가. 너무 미워. 딸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딸도 똑같이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가 가진 게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엄마, 나를 용서해줘. 딸은 제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딸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딸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입니다. 서윤아, 너희가 겪었던 고통은 너희가 스스로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란다. 엄마는 너희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지혜를 깨달았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저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저는 딸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딸 서윤이의 눈물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제가 가진 돈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진정한 반성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다시는 엄마를 돈으로 보지 않을게. 다시는 엄마를 무시하지 않을게.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희가 겪었던 고통은 너희가 스스로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란다. 엄마는 너희에게 충분한 돈을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더 큰 욕심을 부렸지. 이제 와서 울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베풀었던 조건 없는 정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진심으로 너희의 잘못을 뉘우치고 엄마를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오너라. 그때는 엄마가 너희를 진심으로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딸을 돌려보냈습니다. 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떠난 후 저는 가게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정이었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살 것입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찾아와 준 이들에게 저는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제 마지막 말을 들은 딸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딸과 사위가 진심으로 저를 찾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몇 달 후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다시 엄마 손밥상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딸은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사위도 깔끔한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값비싼 선물이 아닌 직접 만든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제는 무릎 꿇지 않아도 돼.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저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돈을 쫓는 삶이 아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있어.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내어주었습니다. 잘했다, 서윤아. 잘했어, 현우야.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이 엄마는 가장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엄마 손밥상에서 설거지를 하고 사위와 함께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쫓겨났던 장모와 그를 내쫓았던 딸과 사위가 돈이 아닌 진심으로 다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식당 일을 하며 땀 흘린 후 저는 딸과 사위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우야, 서윤아. 자, 이걸 받아라. 그들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재산 목록이 아닌 제가 직접 쓴 짧은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남겨줄 것은 돈이 아니란다. 내가 평생을 바쳐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찾는 방법이야. 딸은 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원했던 것이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 그래, 서윤아. 나는 너희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기를 바랐단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단다. 사위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것은 돈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돈을 쫓는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쌓아가는 정과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 마지막 바람은 용서받을 자격을 얻은 딸과 사위와 함께 마포의 낡은 빌라 옥상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공개했지만 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지난 세월의 한을 풀고 싶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멋있다. 딸 서윤이는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포의 전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사위 현우도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곳이 어머니께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옥상에 올라와 백반집을 성공시켜야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저는 이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한을 이 자리에서 모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서윤아, 현우야. 너희가 나를 쫓아냈을 때 나는 이 옥상에 올라와 다시 시작할 힘이 없었단다. 나는 너희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아와 줘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단다. 딸은 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옥상에는 나의 한과 고통, 그리고 너희를 향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단다. 이제 나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저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의 손을 잡고 해 질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저의 지난 세월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새끼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용서와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포의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 녀석의 작은 손을 잡고 제 옆에 선 딸과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욕심이 아닌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게 뭔지. 딸은 제게 기대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정입니다. 사랑해,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사위. 저는 그렇게 말하며 딸과 사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너희 옆에 있을게. 저는 그들에게 용서를 주었고 그들은 저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복수국을 넘어 한풀이와 용서, 그리고 삶의 지혜를 모두 얻은 저는 이제야 비로소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마포의 작은 백반집에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남은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이 사연은 돈보다 소중한 가치와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과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의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돈이 아닌 저의 진심과 그들이 깨달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